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아무도 모른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레다 이로카즈의 최고작으로 뽑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좋은 영화인데 다시 봐도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슬프죠. 슬프기도 하고 한 장면 한 장면 네. 가슴을 때리지 않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좀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웃음이라도 있거나 유머가 있으면 좀 쉴 수 있을 텐데 쉴 수 있을 만한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お母さん 도쿄의 작은 아파트로 젊은 엄마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基本的には2人でおりますのでよろしそうですかくお願い小さい子がいるとねやっぱり近所からいろいろ言われるんですよね 식구가 적은 척해야 집주인에게 쫓겨나지 않기에 특별한 규칙을 정해 생활하죠. もう一回この家のルールを説明します騒がないお外に出ないベランダもダメだよ 어느 날 今好きな人がいるの 크리스마스 전에는 돌아오겠다는 메모와 약간의 돈을 남긴 채 어디론가 떠나버린 엄마. いただきますおきらさん 12살의 장남 아키라는 둘째 쿄코, 셋째 시게루, 그리고 막내 유키까지 3명의 동생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신나게 놀며 엄마를 기다리는 내 남매는 굳게 뭉쳐 하루하루를 제법 잘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월세가 밀리고 수도와 전기가 끊깁니다. 何食べてんのだしねなんだこれ 돈이 없어 제대로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지만 아키라는 보호소에 신고가 들어가 동생들과 헤어지게 될까 봐 위태로운 일상을 어떻게든 버티려 하죠. 도심 한복판에 버려진 아이들의 충격 실화. 그 누구도 몰랐던 가슴 먹먹한 이야기. 아무도 모른다.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남겨진 사람들의 숙제 이런 주제로 묶었지만 이 두 영화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아무도 모른다에 등장하는 이 네 아역 배우는 당시에 연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사실상 아마추어 배우들이고 네. 더군다나 아이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에 따르면 이 배우들을 캐스팅한 다음에 시나리오 같은 건 아예 준 적도 없고요. 현장에서 그냥 그날 촬영하게 될 것 같아서 얘들아 오늘은 어떤 상황이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 찍을 때마다 그때 해당하는 그 아이의 대사를 귀속말로 일일이 얘기해 줬대요. 이 연기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어떻게 가르치나 그 삶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럴 때 감독들이 그 약간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무도 모른다는 신체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あ、アキラ、種誰か捨ててったんじゃない？ 발, 특히 발이 많죠. 손 이렇게 많은데 어쩌면 발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그런 식으로 아주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줬을 때 훨씬 연기를 못해도 다소 못해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 이 장남 역을 맡았던 야기라 유야가 당시 칸 영화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사실은 연출이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영화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그런 선정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일본 사회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듯한 느낌이 많은데요. 그 외국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中入ってどうすんの見てたらもう 왜 이 네 가족이 숨어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쫓겨난다라는 특성 같은 것들을 사실 외국에서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일본 특유의 어떤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약자, 그중에서도 가장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나면 관객들 입장에서 막 화가 나죠.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무고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분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공분이라는 감정에는 이상한 우월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이들한테 저럴 수가? 최소한 나는 아이들한테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라는 어떤 이 거리감에서 그 공분 같은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진짜 훌륭한 장면 그 연출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관객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분을 느끼면 사실은 아무리 슬프고 끔찍한 영화를 봐도 이렇게 약간 후련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짓 하나가 나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랑 무관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만약에 성찰의 느낌까지 주면서 관객을 생각하게 하려면 자극적으로 연출해서도 안 되고 또 영화가 네. 또 그만큼 충분히 깊은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면 당연히 너무 끔찍한 이야기고 너무 슬픈 얘기니까 우는 장면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레이다 히로카즈는 그런 자극적인 심지어는 이 일본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실화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도 그것을 단순한 공분을 발산시키면서 손 털고 일어나는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고 거의 모든 장면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꾹꾹 눌러 담아서 영화의 윤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굉장히 절제된 그런 걸작 영화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 이렇다 할 악인이 없어요. 네. 엄마가 악인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식들을 팽개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떠났으니까. 근데 엄마도 영화를 보다 보면 좀 지나치게 책임감이 없기는 하지만 그 엄마에게도 약간의 어떤 이해갈 구석이 영화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랬을 때 남아있는 아들이 고통받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집세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집세에 대한 묘사를 안 해요. ごめんなさい鍵が開いてたもんでけど家賃のことで 예를 들면 집주인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왜 돈을 안 내느냐고 막 예를 들면 막 욕을 한다거나 학대한다거나 이런 장면 넣기 쉽잖아요. 그런 장면이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집주인이 와서 그냥 사정을 듣고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 바로 쳐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이들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게 만든 어떤 것들을 영화에서 이건 바로 너 때문이야라고 찍어서 어떤 인물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멘붕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는 건데요. 바로 그 점에서 이 영화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인데 그 목적절이 뭘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뭘 모를까? 아무도 모른다. 뭘? 애들끼리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럼 어떡하느냐?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돼라고 우리가 후련하게 끝날 수 있다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화를 봐도 모르거든요. 그 모르겠다라는 멘붕과 자책 속에는 감독도 있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은 진정으로 영화가 끝난 다음부터 이 관객이나 이런 사람들의 성찰이 시작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틀을 만든 깊은 영화인 거죠. 자, 이 영화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또 이미 벌써 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기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사실상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하면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워서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네, 스포일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앞쪽에 파비안대에 관한 진실도 스포일러 말했어요. 회고록이 반은 뻥이다. 그거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정도는 네. 아무도 모른다의 어떤 후반부의 결정적인 장면을 네네. 얘기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두 말씀. 번째 양해를 드려야 될 드리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막내, 그러니까 그 네 아이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죠. 근데 네. 유키가 이제 이 아이는 뭔가를 이렇게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데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 같은 걸 올렸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뇌진탕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비극적으로 みゆきユキ起きないみゆき 그 앞에 또 장면이 하나 더 있죠. 네. 시게루가 가지고 놀던 화분을 그러니까요. 떨어뜨려서 네. 화분이 깨지는 장면인데 그게 어쩌면 유키에 대한 암시 같은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신에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화분이 떨어지는 장면을 부감으로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나면 아,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상상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공분의 의미와 상관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아이가 죽는 모습을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줬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겠죠. 네. 그리고 분노가 치밀었겠죠. 네. 그 방식 말고 화분이나 어떤 걸로 대체하되 이 아이가 죽는 방식은 보여주지 말자.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공분을 일으키지 않고 비극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다라는 감독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화의 시작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이가 둘밖에 없는 척 하느라고 가방 2개에다가는 셋째와 넷째, 몸이 제일 작으니까 가방을 2개를 들고 오는데 애초에 핑크 가방이 더 크고 갈색 가방이 작은데 핑크 가방에 시계루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작은 가방으로 들어왔던 유키가 결국 불행한 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원래는 갈색 가방에 왔었잖아요. 갈색 가방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그 사이에 자란 거죠. 背伸びたんだねゆき 가방에 안 들어가네. 유키가 키가 컸구나라는 말 하는데 이제 그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인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갈색 가방에 못 넣으니까 시계루가 있었던 그 큰 핑크 가방에 집어넣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영화가 굉장히 섬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제가 또 계단 전문가다 보니까 계단을 유심히 보게 될 수밖에 네. 없는데요. 계단에서 가위바위보에서 계단 올라가는 놀이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장면에서 유키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유키가 어디 갔지? 라고 했는데 유키가 한참 있다가 올라옵니다. 유키가 없는 프레임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있는 장면을 보여준 것은 유키가 가장 약한 고리이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밖에서 제외됐다가 들어오는 장면을 했고 네. 그게 어쩌면 마지막 장면에 대한 암시 같은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이동진이 선택한 아무도 모른다의 최고의 장면. 네. 사실 이 영화에 너무 많아요. 네, 영화 너무 많죠. 훌륭하기도 하고 너무 슬픈 장면도 많고. 근데 지금 이 순간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장남 입장에서는 자기가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장남이니까 또 아이들을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福島恵子いますか 그 상황에서 엄마가 일하는 곳에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는데 엄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잠깐만 엄마 바꿔줄게 라고 한 다음에 엄마를 부르고 있는데 그 사이 엄마는 멀리 있다가 오니까 공중전화니까 동전이 떨어지는 거죠. 그 아이는 애타게 동전이 몇 개 없는데 2개를 더 넣습니다. 엄마가 전화 받을 걸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동전이 갖고 있는 게 2개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오기 직전에 사실 전화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 장면인데요. 그런 장면들까지 뛰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한 진짜 슬픈 장면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가 뽑은 최고의 3인칭으로 말해주세요. 네, 준혁이가 뽑은 최고의 한 줄. 뻔뻔하시군요. 네. 네. 이 영화에 제가 어떤 뭐 재치를 발휘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해서 한 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그리고 특히 아무도 모른다는 대사량이 극히 적은 영화이기 때문에 대사를 뽑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줄을 뽑았는데 뭐냐면요. 이 영화에서 그나마 가장 행복했던 장면이 뭐냐 하면 아키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발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아이들의 신발을 한 줄로 이렇게 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신발을 놓는 그 한 줄, 네. 뛰어나가기 직전에 대사 한 줄이 아니고 네, 그 한 줄. 그 한 줄, 나란히 놓인 신발의 한 줄이 저한테는 최고의 한 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에서의 느꼈던 아주 잠깐의 행복감. 네네. 그게 어쩌면 저한테는 이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인 것 같아서 아키라가 놓은 신발 한 줄을 전 최고의 한 줄로 꼽겠습니다. 자, 이제 개편을 맞아서 이제 저희 최고의 영화, 최고의 작품 이거 네. 꼽는 것도 약간 방식을 바꿔봤어요. 네. 그래서 2편 중에 더 좋았던 작품, 최고의 작품은 제가 선정하는 걸로 하고요. 또 중혁 작가님은 또 비장의 무기가 있죠. 네. 영화가 남긴 네. 질문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영화에서 여러분의 관람 경험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네. 그런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자, 먼저 저는 이 2편의 영화 중에서 더 좋은 작품은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도 좋았는데 네. 나 깜짝 놀랐네. 원래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한테 미안하잖아요. 네. 뭐 고려다 이것도 히로카 좋으니까. 감독님은 다 좋으니까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아무도 모른다를 더 좋아하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정말 걸작인 것 같아요. 네. 추천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 개편 이후는 다이아몬드 지수라는 걸 한번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품성, 오락성, 스토리 연기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다도 이제 영화마다 관객분들이 보시는 어떤 포인트들이 다를 테니까 네. 약간의 가이드가 되게. 자, 아무도 모른다의 작품성은 100점, 오락성은 70점, 스토리 70점, 연기 80점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옛날에 무슨 영화는 뭐 100점인데 이번 영화는 80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좋은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네. 서로 이렇게 경중만 보시는 정도로 네. 가볍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선택이 다른데요. 네. 저는 아무도 모른다도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새로 본 파비안네 관한 진실이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거기에서 약간 새로운 질문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비안네 관한 진실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파비안네 관한 진실에서 저는 질문을 참 많이 얻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질문은 내가 글을 쓰면서 했던 거짓말은 무엇이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일기를 쓰든 어떤 짤막한 글을 쓰든 글을 쓰잖아요. 글은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너무 많은 네네. 그 장르예요. 네. 글 쓰다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생각을 안 했는데도 했다고 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그 유혹이 순간에 하면 되죠. 유혹이 참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썼던 글 중에서 내가 했던 거짓말이 무엇이었나, 내가 나를 혹시 미워했던 부분은 없었나, 그런 거짓말이 없었나, 파비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나를 묘사하잖아요. 자기가 묘사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면 네. 그나마 좀 좋은 사람이 될 수 그렇죠. 있지 그건 않을까?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은 문장이죠. 근데 내일도 똑같이 산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삶을 통해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네. 그런 문장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화당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두 편의 영화를 가지고 네. 남겨진 사람들의 숙제라는 테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네. 요거 두 개 보시고 네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다른 작품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쭉 다 보셔라. 모든 작품이 다 좋기 때문에 전작을 또 이렇게 탁 던져주셨습니다. 네. 두 편의 영화를 포함해서 BTV에서 다른 영화들, 역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들의 영화들이 많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